202번은 나오면 이 L이라는 대신에 N으로 붙이라고. 이해했지? 네. 그리고 L은 그대로 가. 그 다음에 이 값도 똑같아. UA에 이렇게 똑같아. 근데 여기가 뭐지? 네. 지금 여기가 N의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 네. N의 제곱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를 그냥 N1, N2 이렇게 쓰시면 돼. 이해했어? 네. 공식을? 자, 202번은 아까 했나? L은 뭐야? L은 어떻게 돼요? R분의 뭐야? N이 뭐야? K잖아. 맞지? 그 다음에 203번은 공식을 물어본 거야. 공식. 그래서 공식을 물어보니까 이 L값이라고 주어지면 면적이 주어졌잖아. L이 되어 있고 뮤가 되어 있잖아. 응? 그럼 뭐가 돼? L분의 뮤 A의 N에 뭐가 된다? 제곱이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205번이 풀리지.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감겨진 코일의 권회수를 몇 배로 하면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터스는 몇 배냐? 제곱배지. 제곱배니까 무슨 배? 9배가 돼야겠지. 그러면 207번은 어떻게 돼? 10을 감으면 100배지. 100회를 감았을 때는 몇 배가 돼? 10,000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배가 되는 거야? 100배가 되는 거겠지. 이해했어? 다음에 208번. 자, 208번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진행할 거냐면 페이지 222 227번까지가 해당이 돼. 먼저 결합계수 K라고 하고 K는 2 L1의 L2의 L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요. 여기서 2, 3세가 무설 차속이 없다. 0이라고 주어지면 그때 K는 1이야. 이해했어? 예. 그러면 이 식을 보면 결합계수 K는 루트 L1의 M인데 여기서 M을 구할 수 있지. M은 K의 루트 L1의 M이다. 만약 여기가 K가 1이라고 주어지면 결론적으로 M은 뭐다? L1의 루트가 나올 거라고. 이 공식을 정확히 이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일의 결합은 가동 결합이 있어. 이 가동 결합은 L 플러스가 하고, 이거는 L1, L2, 플러스 얼마다? 2L이야. 됐어? 네. 그 다음에 서동 결합은 L-고 여기는 L1, L2에 마이너스 2M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요놈은 전류가 같은 방향이다. 요놈은 전류가 다른 방향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동하고 차동이라는 자체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보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L 플러스하고 L 마이너스는 4M이야. 서로 M은 어떻게 된다? 4분의 1에 L 플러스 L 마이너스 이해냐? 예. 그러면 4분의 1에 L 마이너스가 되는데 여기서 변형이 될 수 있는 것이 봐봐. L 플러스가 L1 플러스 L2에 플러스 2L인데 20에다가 적용하더라고요. 이상적인 결합일 때. 그러면 20이 이렇게 바뀌어. 플러스 2에 뭐로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 이해냐? 바뀌는 부분이. 그거를 지금 문제로 풀을 거예요. 자, 그러면 208번은 뭐야? K가 얼마라겠어? 1일 때 상호 입학 건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게 되겠지. 가자. 그 다음에 209번은 자기 인덕던스가 20mm 이하고 80mm 헬리가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20이 L1이란 뜻이야. 82보다 L2란 뜻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된다? M을 물어봤으니까 20 곱하기 얼마? 80번 몇까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돼? 40, 2, 1까지. 이해했냐? 헬기는 계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이 해준 거라 오니까. (210번) 체크. 자기 인덕던스가 L1과 L2가 두 코일이 직교란 말은 L1과 L2가 이렇게 돼 있다고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직교야. 직교가 되면 무조건 상호는 얼마다? 동그라미 쳐 0이야. 0이라고. 그 다음에 211번은 자기애로에서 누설 개수라겠어. 그러면 누설 개수란 말은 누설 자속 플러스 이유자속. 그러면 누설 자속 플러스 이유자속이니까 뭐야? 누설 자속 플러스 이유자속이라고. 이게 뭐야? 전체 자속이야. 전자속이야. 예? 전자속. 전체 자속이라고. 나누기보다 이유자속이다. 212번. 누설 자속이 없다고 하면 두 개로 곱해서 뭐를 씌워라? 루트 씌우면 돼. 213번. 결합계수가 얼마라겠어? 그러면 L1과 L2를 곱해서 루트 씌우면 돼. 214번. 루트 씌우면 되지. 근데 215번은 이제 뭐를 물어볼 거야? 결합계수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지? 이 공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응? 루트 200 곱하기 얼마? 460이잖아. 200 곱하기 460에 60이지. 계산 지금 되겠지? (216번)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M은 루트 곱하기보다 L1의 1,2야. 217번 자기 애로에 기자력을 주면 좌로의 자속이 흐른다. 그러나
기자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속의 전부가 자기회로 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로 이해 부분, 거기다 동그라미 자로 이해 부분을 통과하는 자속도 있다. 그러면 뭐야? 누설 자속이지. 뭐라고? 누설 자속이잖아. 이해를 통과했으니까. 용어가. 218번. 160 곱하기 250의 루트에 150이지. 219번. 합성의 임턱던스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219번에 이렇게 풀어야 한다 그 말이야. 요거로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했냐? 공식을? 왜? 뭐를 안 준 거야? 상호 임턱던스를 안 줬잖아. 안 줬으니까 어떻게 돼? 안 줬으니까 루트 0. 얼마? 23 더하기 0. 얼마? 25 더하기 2에 루트에 0.23 곱하기 얼마?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문제가 체크를 해라. 잠시만, 건주가. 9번은 방금 했고, 220번은 같은 방향이라 했잖아.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니까 요놈이지. L1, L2의 플러스보다 2L. 그 다음에 221번 체크. 221번은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 씻었잖아. 221번은 정확하게 주어질 때 이게 가동결합이 되는 건지 초동결합이 되는 건지는 이야기를 안 했다고. 안 했으니까 이거는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다 나와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 이해했어? 225번, 222번도 그러겠지. L1 플러스 L2의 플러스 뭐다? EM이 다 나왔다고. 이해했어? 223번. 가동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L1 플러스 L2고, 그 다음에 자기 인덕턴스가 L1이 L2인 두 개 코일에 직렬로 가동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단 자기력선에 의한 영향을 서로 받는 경우이다. 그래서 가동이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마다 EM이야. 224번. 같은 방향이지. 그런데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얼마인가? 큰 쪽은 뭐야? 큰 쪽은 플러스 2L이고 작은 쪽은 뭐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차이는 얼마가 나와? 4L이야. 4L이라고. (225번도) 얼마야? 4M이야. 226번. 가동 접속일 때 40mm 헬리고 차동 접속일 때 24 상호 인덕턴스. 이거는 여기 공식이야. 이거야. 알겠어? 40 마이너스 얼마? 26 24 잠시만. 227번도 똑같지. 95에서 얼마를 빼서? 15를 빼서 4로 나누면 되겠지. 그 다음에 228번부터 236번은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야, 에너지. 그럼 에너지는 뭐야? 2분의 L, I의 뭐다? 제곱이다. 이거잖아. 이게 많이 나와. 시험 문제 상에서.
그러면 228번은 어떻게 돼?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이고 L 그 다음에 10에다가 뭐 하면 돼? 제곱만 붙이면 될 거 아니야. 229번도 똑같지. 230번도 똑같을 것이고 231번 같지? 232번은 뭐가 돼? 조심할 거. 요놈에 대해서 I를 물어봐도 됩니다. 요놈에. 이해했지? 네. 그러면 이 공식을 풀 때는 1이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EW를 L, I의 제곱이 되고 I는 루트마다 L분의 2 하는 맞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풀지를 않아. 왜 풀지를 않느냐면 잘 봐봐. 주어진 수식이 얼마가 나왔어? 4 나왔어. 그럼 이게 4야. 맞지? 이해했어? 에너지가 얼마야? 에너지 18. 18. 그럼 2분의 1에 이게 4지. 여기가 I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가 제곱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I가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뭐야? 3의 제곱이야. 298이니까. 이해했어? 네. 233번은 뭐가 돼? 시계 된. 인덕턴스에 필요하고 전류에 뭐에 필요한다? 제곱에 필요한다. 그랬잖아. 234번도 앞에다가 2분의 1을 붙이고 L 제곱. 맞지? 235번도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서 참고상으로 볼 것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WL이 18줄이 나오면 그때 I는 3. WL이 25줄 나오면 그때 I는 5. 이해했냐?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해했어? 뭔 말인지 몰라? 재영이? 응? 232번은 줄이 얼마야? 에너지가 줄이 얼마냐고. 그래서 이 말이야. 18줄이 나오면 답이 I가 3이라고 야. 25줄이 나오면 I가 얼마고? 5가 답이라고. 대부분 그렇게 돼 있다고 문제가. 236번은 5지. 237번부터 240번까지는 그림이지. 그러면 237번은 뭐가 돼? 이거다. B, H, 이게 뭐? 4서 있는 거 나중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여가 점 하나 찍어주고 여기 점 찍어주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뭐? 장유장. 이게 뭐? 안 했어 이거? 너 이거 몇 번 그려줬는데 뭘 아직도? 그럼 이게 무슨 축이야? 종축이지. 너희들 이렇게 그리면 지금 몇 번 그리지 않아 이거? 근데 아직도 이걸 생각이 안 난다고? 머리가 미련한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가 돼? 만나는 점이라고. 이게 만나는 점이란 말이에요. 만나는 점.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라고 물어보면 이걸 물어본 거고, 그냥 물어볼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물어본 거라고. BH니까. 그러면 237
237번은 뭐야? 행축과 만나는 점은 뭐야? 238번. 행축은 뭐야? 종축은 뭐야? 바뀌면 안 돼? 239번. 히스테르선은 최대 자석 밀도의 몇 제곱에 비례하는가? 히스테르선이 CH지. 너희들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너희들은 말을 해. 주파수의 매스, 일승이다. 최대 자석 밀도 매스, 2.1승에 비례한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241번은 최대 자속 밀도는 몇 승? 1.6승이고 그 다음에 주파수는 몇 승에 비례한다? 1승에 비례해. 242번. 242번은 자기장의 세기에 대한 게 잘못된 거. 242번이 어려운 문제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전개의 세기는 뭐야? 전속 밀도가 있죠. 이거는 뭐야? 이거야. 그러면 자속 밀도는 뭐야? UH야. 이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유전일이면 투자율하고 관계 있는 거고, 전기의 세기면 자기의 세기고, 전속밀도면 자속밀도가 된다고.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설명 중 잘못된 거.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단위 자극에 작용하는 힘과 같다. 1번이 단위 자극이라 있어. 단위 자극. 우리가 쿨링의 법칙이 어떻게 되어 있어? M. 그 다음에 여기가 I. 그다음에 F는 어떻게 돼? 6.13 곱하기 10의 4승의 R의 제곱에 M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전자력이야, 전자력. 단위 자극이란 말은 이 값이 1이라는 거죠. 단위가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때는 세기를 자기의 세기를 한다고. 그러면 F가 아니야. 그때는 자기의 세기는 뭐야? H란 말이야. H에. 그럼 H가 어떻게 돼? 이거라고. 이게 뭐야? 자기 세기의 공식이라니까. 그래서 단위란 말이 들어가면 얼마가 된다? 1이라는 뜻이야. 단위란 말을 쓸 때. 그럼 맞겠지? 그 다음에 수직 단면의 자력선 밀도와 같다. 단위 길이당 기자력과 같다. F니까. 그런데 자석 밀도의 투자율 고반가가 같다? 그게 아니겠지? 여기 봐봐. B는 μH잖아. 그러면 여기서 H라는 자체는 μ분의 B야. 얘서 그러면 자석 밀도에서 투자율을 나눈 값이야. 고반값이 아니라 무슨 값? 나누는 값이라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된 거야? 3번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24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자, 봐봐. 243번은 알아야 될 것이, 자, 봐봐. 직렬,
코일, 직렬, 콘덴서, 정렬. 이렇게 들어가면 이 값은 값이 어쩌다 커져. 이해했어? 그러면 저항이 병렬이라 했지. 코일이 뭐로 돼 있을 때? 병렬로 돼 있고, 콘덴서는 뭐로 돼 있을 때? 직렬로 됐을 때, 이때는 값이 어떻게 돼? 값이 작아져. 이해했어? 그럼 답 나오냐? 코일은 직렬로 연결할수록 커진다. 맞지? 콘덴서는 직렬 연결할수록 용량이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작아진다. 그러겠지. 저항은 병렬로 연결할수록 저항치가 작아진다. 맞지? 리액턴스는 주파수의 함수다. 리액턴스란 말이 뭐냐면 L을 말해. L은 뭐야? 너희들 배울 때 X, L이라고 배우지. 이게 뭐야? 유도 리액턴스라고. 이 유도 리액턴스는 뭐야? 오메가 L이지. 어? 그러면 뭐가 돼? 2파이 FL이란 말이야. 그럼 뭐의 함수야? 주파수하고 관계 있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야. 244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하면 다른 쪽 코일의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상호 유도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244번은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쪽에다가 가하지. 그러면 여기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코일이 근접해 있잖아. 이거를 무슨 유도 한다? 상호 유도가 된다. 그 말이야. 상호 유도. 245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 전류의 방향을 오름나사가 진행하는 반면 이때 발생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오름나사의 회전 방향이 된다. 맞겠지? 렌츠. 유도 기전력은 자신의 발생 원인이 되는 자속의 변화를 뭐란다? 방해한다. 맞지?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코일을 지나는 매초 변화량과 코일의 건수에 비례한다. 맞지? 쿨령의 법칙. 두 자극 사이에 작용하는 자력의 크기는 양 자극의 세기의 곱에 비례하며 자극 간의 거리의 제곱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뭐야? 거리 어떻게 돼? 제곱에 반비례한다니까. 쿨령의 법칙은. (246번)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자력. 기자력을 뭐라고 그래? F라고. F는 뭐다? NI야. N이 뭐야? 코일을 가는 횟수. I가 뭐야? 전류. 그래서 단위가 뭐다? 암페어 턴이라고 이거. 알겠냐? 자기애로에서 자기장이 적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장에서 자기애로의 자기장이 적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번 봐봐. 아까 R이 뭐라 했어? 4분의 NI라고 했잖아.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 R는 R분의 NI라고 쓸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값이 작다는 말, 자기장이 적다는 건 통과가 많이 되겠지. 그래서 자기로의 자기장이 적은 경우는 누설 자속이 어쩐다?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겠지. 자기장 내에 있는 도체의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되는데 앞에가 자기장이잖아.
그러면 자기장 내에 도체의 전류를 흐르면 힘이 작용되는데 힘이 아니라 뭐야?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 내에 자속을 흘리는 힘이 작용되는데 이거를 무슨力이란다? 기자력이란 말을 쓴 거야. 그러면 거기는 뭐 때문에 든 거야? 자기장이 아니라 뭐야? 전기회로 내에 도체를 흐르면 힘이 작용돼. 이 힘을 갖다 뭐란다? 기전력이라 한다 그 말이야. 이해했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의 전류가 동일 방향일 때는 뭐다? 흡인력이다. 그 다음에 247번. 코일의 성질에 대한 틀린 거. 공진하는 성질이 있다. 공진이 이거잖아. 직렬 공진이 F가 어떻게 돼? 2파이 루트 20분의 1이지. 공진 집합수가. 이해했어? 상호 유도 작용이 있지? 저는 노이즈 차단 기능이 있다. 필터로 한다 그 말이야. 필터. 저울류의 변화를 확대시키는 성질이 있다. 저울류 변화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야? 저울류 변화를 막는 것이 코일이야. 이해했어?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울류의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코일이고 저울류의 변화를 더 확장시키고 하고자 하는 것은 콘덴서가 하는 거다. 콘덴서. 이해했어? 그러니까 코일이라는 것은 저울류 변화를 방해를 하는데 이 코일은 변화를 하기를 엄청 싫어한다고. 그게 코일이라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야 돼? 4번이 답이야. 그 다음에 248번은 평등자계 B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속도 V 전자가 움직일 때 받은 힘 전자를 E라고 써봐. E 소문자 E.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되냐? BEV야. 알겠어? E라고. BEV 답이 BEV라고. 답이. 그 다음에 249번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때는 이제 전기 이론이야. 다시. 자, 249번 I는 뭐야? 관계가 어떻게 돼? I는 T분의 뭐? I는 T분의 Q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상담 공식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I는 T분의 Q라는 공식을 알아야 되고 V는 Q분의 뭐 W를 알아야 된다. 이 식이 아주 중요한 식이야. I는 T분의 Q 그 다음에 V는 뭐다? Q분의 W란 말이야. (250번은) 어떻게 돼? 도체 몇 암페어야? 1분간은 몇 초야? 조심해. 반드시 이 값을 계산할 때는 뭐로 계산해야 된다? 서로 환산해야 돼. 서로 환산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 나와? 250번에 얼마 나와? 300 나오지. 얼마 나오냐? 5, 6, 30이니까. 300 나온다고야? 251번 얼마? 1800 나오겠지? 1800 나오냐? 네. 252번. 1시간에 18,000이야. 1시간은 몇 초야? 그러면 저울류니까 3600분의 얼마야? 이거지? 3600분의 얼마야?
18,000자. 이해했어? 5암페어고. 252번. 3번. 얼마 흘렀어? 2A 전류가 7200A 흘렀어. 그러면 T를 물어봤지? 2분의 7200이니까 얼마야? 시간은 몇 분인가 물어봤잖아. 몇 분? 몇 분? 어? 몇 분이야? 계산이 안 되냐? 어? 2분의 7,200이지. 그럼 얼마야? 3,600초잖아. 분이니까 몇 분이야? 이것도 계산이 안 돼? 아이고, 참아요. 72,000이구만. 그러면 72,000이니까 얼마야? 32,000초에 그럼 몇 시간? 몇 분? 600분이구만. 가자. 254번. I는 뭐? T분의 Q. 255번. 전기량이니까 뭐를 물어봤어? Q를 물어봤지? Q는 뭐? I에다가 뭐를? T로 곱하면 되겠지. 257번 체크. 5초간의 사쿨럼이야. 그러면 흐르는 전류는 얼마? 5분의 얼마? 0.8. 258번. 어느 전기 회로에서 전압은 전지의 음극을 기준할 때 전기 회로를 지나 최종적으로 전지 음극으로 돌아오면 그 값은 어떻게 되는가? 0볼트가 되겠지. 뭐야? 몇 볼트? 0볼트라고. 맞잖아. 259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 무슨 력? 기전력. 260. 1.5V가 뭐야? V지. I가 뭐야? 그 다음에 분, 몇 분? 2분이니까 몇 초? 120초.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공식을 적용을 시켜봐. Q는 IT, W는 VQ. 대입하니까 V, I, T가 되겠지. 왜냐? 그건 다 구하는데 T를 뭐로 만들어야 된다? 초로 만들어야 된다. 261번하고 261번, 262번하고 비교를 하는데 제가 이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 (261번하고) 262번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들릴 때 부하를 측정한다고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부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류계하고 전압계를 어떻게 다룰 거냐? 이 말이야. 이걸 그림이야.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랑 같아. 알겠어? 네. 그러면 이게 무슨 개야? 이게 전류계야. 이게 뭐야? 전압계야. 그러면 전류계하고 어떻게 생겼어? 직렬이야, 백렬이야? 직렬이야, 직렬. 알겠어? 이게 직렬이라고. 이거는 뭐야? 그냥 전류계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직렬로 달아야 되고, 전압계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분석을 받아야 된다고. 이 문제하고 너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틀리는 거라니까. 배우기하고 분위기가 나올 거야. 배우기하고 분위기라고 주어지면 나중에 설명할 때 이거는 전학기하고 진리예요, 진리. 여기는 전기하고 나와요. 전기하고. 근데 너희들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랑 이 문제를 똑같이 봐버린다고. 그러니까 틀리지. 여기는 뭐라고 써졌어? 반드시 배울기하고 분리기란 말을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울기가 나오면 저학교는 진열이고 저학교는 병렬 이렇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거꾸로 바꿔본다고. 그러면 261번은 몇 번이야? 뭐야? 답이 저율계는 뭐로 연결하고? 직렬이고 전학계는 뭐다? 그림도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그림이 된다고. 이 그림이랑 같은 말이야. 똑같잖아. 병렬이니까. 잠시 쉬었다가 할 거예요.